안녕하세요. 어신박프로입니다. 예,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따뜻하고 좋네요. 우리 형님들 오늘 손못 보러 많이 가셨겠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댐낚시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댐낚시. 자, 우리 이 댐낚시 하면은, 물이 상당히 많죠. 예. 이제 댐마다 그 특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성에 맞는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소양호처럼 완전히 그냥 그 오리지널 그냥 계곡형 댐, 예, 오리지널 완전 계곡형 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류 쪽이라고 해도 수심이 상당히 깊은 곳에 겨울 낚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소양호 얼음도 잘 얼죠. 예, 얼음도 잘 얼기 때문에 겨울 낚시는 거의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의양호 같이 이렇게 수초가 많고, 댐이라고 해도, 이게 의암댐처럼 이렇게 수초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1년 내내 낚시를 합니다. 그, 수초 근처, 그쪽에, 그 의암댐 그 바로 위에 그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지나면서 그쪽 그 수초지대, 그런 수초지대 쪽으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뭐, 화천댐이나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골자리하고 본류권하고 그 만나는 깊은 곳, 보통 막 5m, 6m 되는 수심에서 겨울 낚시들 하죠. 그렇게 이제 이 겨울 동절기 낚시에는 그 수초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심 깊은 그 골자리, 그런 곳에서 이제 낚시가 진행이 됩니다. 봄이 되면서 이제 그 골자리 쪽으로 이제 고기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계곡형 저수지라고 해도 골자리 쪽으로 이렇게 붕어들이 들어옵니다. 그 골자리, 어떤 골자리를 붕어들이 들어오냐면은 바닥이 이렇게 그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골자리, 수온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골자리는 수온이 빨리 상승을 합니다. 봄이 돼도.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흙으로 되어 있는 골자리 쪽으로, 봄에 이른 낚시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초가 있는 의암호처럼 이렇게 수초가 많이 있는 그런 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초 쪽으로 이제 고기들이 이제 2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초로 이렇게 이제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류권에서 시작되는 수초가 시작되는 그 지점, 그 경계 지점들이 이제 봄에 이른 봄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3월달로 접어들면서 이제 고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산란 붕어들이 이제 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막 그 큰 씨알들이 산란처로 왔다가 깊은 데로 갔다가 산란처로 왔다가 깊은 데로 갔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큰 붕어, 우리가 원하는 큰 붕어, 그 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큰 붕어가 낱마리로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비치기 시작을 하다가 산란 임박했을 때, 산란을 시작했을 때는 입질을 안 해요. 산란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산란이 임박했을 때, 한 2, 3일 정도 뒤에 하려고 이제 배가 이만큼, 완전히 이렇게 임산부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2, 3일 뒤면 산란을 하겠다. 그럴 때, 큰 붕어들이 마리수로 막 산란 붕어들이 막 마리수로 뽑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그렇게 딱 산란 산란 붕어를 딱 뽑아내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고기들이 막 산란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작은 붕어들이 입질을 합니다. 작은 붕어들은 아직 산란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붕어들은 막 산란하느냐고 바쁘고 작은 붕어들은 입질을 드문드문합니다. 그럴 때는 마리수 재미가 없어요. 붕어도 그렇게 크질 않고, 그때 뭐 7, 8치 뭐 그보다 작은 거 뭐 6치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산란에 접어드는 포인트보다가 산란을 안 한 포인트를 찾아서 가서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산란이 그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저수지, 그런 저수지를 찾아서 가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재미난 아주 그 큰 씨알들의 붕어들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산란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 휴식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는 산란을 하느라고 힘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고기들이 좀 이렇게 좀 깊은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좀 쉬고 있습니다. 몸에 힘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기력이 없어요. 사람도 너무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부터는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천천히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정상 궤도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회유로를 따라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주면 됩니다. 그 시기를 딱딱 맞춰주면 돼요. 그 후로 이제 여름에 접어들죠. 산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에 접어들죠. 산란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보면은 그 가물어요. 가물어 가지고 물이 젖으니까 최대한 물이 모내기 하는 동안에 물이 최대한 많이 최저의 강수량을 보이죠. 1년 중에 최저의 강수량을 보입니다. 그때 물을 막 계속 빼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는 고기들이 가해로 잘 안 나옵니다. 깊은 데 쪽. 그때는 물을 계속 뺄 때는 제방 쪽, 깊은 데 쪽에서 낚시를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씨알들, 낱마리로 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뺄 때는 마리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럴 때는 낱마리 조가입니다. 그럴 때 댐낚시는 고기들이 이제 상류 골짜기 쪽으로 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여름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고기들이 골짜리 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그 골짜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서 한 4m, 5m대 수심대를 낚시를 하면은 그 골짜리로 들어오는 붕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골짜리로 들어올 때는 낮은 수심까지 안 들어와요. 소양어처럼 물이 깨끗한 때는 낮은 수심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한 4, 5m 조금 깊은 수심대에서 붕어를 조용히 기다리면은 좀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그 가물다가 이제 장마기에 접어들죠. 그때 이제 새물 찬스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새물 찬스. 이 새물 찬스는 정말 기가 막혀요. 1년 중에 가장 많은 월척을 잡을 수도 있고 가장 많은 마리수도 올릴 수 있는 게 새물 찬스입니다. 그 엄청난 마리수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물 찬스는 가면은 막 정신없이 잡아내야 됩니다. 뭐 1타 1피 막 이게 바빠요. 너무 그런 낚시가 되는 게 또 새물 찬스입니다. 그럼 새물 찬스 기회를 어떻게 그 이용을 할 것이냐? 새물 찬스는 첫 비가 딱 오고 만약에 50mm 비가 왔다. 50mm 비가 왔다. 그러면 비가 그치는 타임. 비가 딱 그치는 타임. 비가 그치고 나도 물은 어느 정도 하루 정도는 계속 그 물이 불어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계속 막 불어나요. 물은 불어나는데 흙탕물이 막 내려오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물이 이렇게 막 조금씩 불어납니다. 불어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비가 그치는 시간. 오늘 12시부터 날씨가 개겠습니다 하고 일기예보가 딱 뜨면 가는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딱 낚시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물 찬스 딱 걸려요. 기가 막힌 새물 찬스에 걸립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살림망을 들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둘이 들어도 안 들려.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을 만나집니다. 엄청난 새물 찬스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딱 들어가면은. 이런 새물 찬스에서는 낚싯대 긴 데를 피면 안 됩니다. 한 칸대부터 두 칸대까지 기가 막힙니다. 댐낚시에서 한 칸대에서 두 칸대까지 엄청난 그 조가가 엄청나요. 근데 긴 데를 피면은 입질을 많이 못 받아요. 긴 데를 피면은 낚싯대 긴 데를 피면은 입질을 많이 못 받아요. 무조건 짧은 데 펴야 됩니다.
막 흙탕물이 져서 물이 막 불어나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짧은데, 예. 그때는 고기들이 경계심이 없어요. 막 그 흙탕물이 막 그 져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 흙탕물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픕니다. 배가 엄청 고프기 때문에 막 먹어요, 그냥. 엄청난 그 식욕을 막 드러냅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막 그 바늘이 있는데도 막 먹습니다, 그냥. 예. 엄청난 조과를 올릴 수가 있는 새물 찬스가 또 여름에 기다리고 있죠. 예. 그리고 나면은 새물 찬스가 지나고 나면은 새물 찬스가 보통 보면은 이틀에서 3일밖에 없어요. 그 새물 찬스가 대박 터지는 새물 찬스가 이틀에서 3일입니다. 그러면 소강 상태로 또 접어들어요. 그래서 낮은 데서 막 잡다가 한 2, 3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물도 안정이 되면서 물 색깔도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맑은 색으로 물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맑은 색으로 물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그럴 때는 어디로 가느냐? 예. 수심 2.5m에서 3m. 예. 약간 그 바깥쪽보다는 약간 그 본류 쪽으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수심 좀 더 깊은 쪽에서 낚시를 하면은 예, 또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2, 3일 지난 후부터는 2m 50에서 3m 꺼내서 또 한 3일 정도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새물 찬스 때만큼은 못 잡아요. 예,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재미는 있어요. 2, 30마리 같은 거는 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새물 찬스가 한 번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보통 보면은 7, 8, 9, 10 예, 7, 8, 9는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면서 이제 그 낚시를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접어들면은 이제 다시 가을 낚시로 접어듭니다. 가을 낚시로 접어들면서 고기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예, 깊은 데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수심이 다시 4에서 5m로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를 근데 그 의암호처럼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의암호처럼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는 2, 3m권에서 낚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의암호 같이 수초 많은 그런 댐 낚시에서도. 예. 그런 데는 깊은 데로 가기보다는 2, 3m 정도. 예. 그 정도의 그 수초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렇게 턱이 딱 져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 찾으면 기가 막혀요. 엄청난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을 낚시에서. 그 가을 낚시에서는 이 붕어들이 산란을 하고 살이 붙기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맛이 좋습니다. 손맛이 좋아요. 가을 낚시에서는 손맛, 찌맛. 네, 가을 낚시에서는 손맛과 찌맛이 좋습니다. 고기들이 다시 살이 올랐고 힘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손맛, 찌맛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 낚시에서는 손맛, 찌맛이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낚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밤낚시에서는 10월달 밤낚시에 수초가 있는 댐 같은 경우에는 수초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수초 지역으로 고기들이 이렇게 정수수초 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안에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수초 낚시가 진행이 돼요. 10월달부터. 예, 9월달까지는 수초로 고기들이 덜 들어오는데 10월달부터는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먹이 활동을 겨울을 나기 위한 먹이 활동을 하러 수초로 막 많이 들어와요. 수초가 있는 댐에서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로 넘어갑니다. 이제 겨울 낚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겨울 낚시로 넘어가면서 수초가 있는 지역과 그 골자리에 수초가 있는 경계 지점,
예, 그 라인을 따라서 찌를 형성을 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먹이 활동을 그 라인을 따라서 붕어들이 많이 그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수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찌를 세워주는 거예요. 라인을 따라서. 예, 그러면은 또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지렁이도 잘 듣고요. 지렁이도 잘 들어요. 이럴 때는. 예, 이때부터는 지렁이도 잘 듣습니다. 예. 댐낚시에서는 그 지렁이가 필수 품목이에요. 댐낚시에서는. 예, 지렁이 필수적으로 쓰든 안 쓰든 일단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지렁이가 잘 드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지렁이는 그냥 필수적으로 안 써도 가져가야 돼요. 예. 가서 뭐 낚시를 하다 보니까 떡밥 낚시만 하다 그냥 왔어. 그래도 지렁이는 가져가야 됩니다. 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는 댐낚시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 예. 그리고 옥수수 글루텐. 네. 한 봉 정도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댐낚시 다니시는 분들은. 옥수수 글루텐 한 봉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지렁이 한 통. 기본적으로 지렁이 한 통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지렁이를 제일 많이 쓴 날이 9통까지 써봤어요. 하루 밤낚시에 지렁이 9통을 썼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쓴 적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해도 보통은 2통에서 3통. 예.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고기들이 엄청난 개체수가 없어요. 예, 개체수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9통까지 썼는데 지금은 2통이나 3통 정도면 예, 하루 밤낚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낚시 갈 때 지렁이가 남더라도 3통을 가져가요. 지렁이를 항상 남깁니다. 고기가 조금 많이 붙을 때는 3통도 다 쓰고 모자랄 때도 있기 때문에 2통밖에 안 쓰더라도 3통을 가져갑니다. 여유 있게. 예. 그래서 항상 낚시를 하다가, 지렁이 한 통 더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져갑니다. 2통에서 3통. 예. 그리고 에코 스페셜. 옥수수 글루텐, 예, 에코 스페셜, 옥수수 글루텐, 예, 필수입니다. 필수. 예, 안 쓰더라도 가방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어느 지역을 딱 가면, 여기 옥수수 잘 들어. 그러면 거기 옥수수 글루텐 써야 됩니다. 잘 들어요. 옥수수가 듣는 데는 옥수수 글루텐 잘 듣습니다. 글루텐에다가 향을 첨가를 해놨기 때문에 잘 들어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예, 댐낚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형님들 댐낚시 하시는데, 조금, 참고하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신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